삶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리듬을 타면서 진행됩니다. 힘껏 밀어붙일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쉼표 없이 혹사만 합니다. 자기 한계를 쳐 부수는 게 사람들의 목표가 된 듯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번아웃에 빠져 녹초가 되었을 때라야 마지못해 혹사의 악순환을 멈추지만 여전히 삶이 벅차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필수적인 것들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모두 걷어냈는데도 뭔가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드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계 경제 포럼 선정 젊은 글로벌 리더로 꼽힌 그렉 맥커운의 최소 노력의 법칙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더 가볍게 만들어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전합니다. 그가 말하는 방법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을 어렵게 밀어붙이는 대신 더 쉬운 경로를 택하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은 늘 존재합니다. 수월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건 재물 낚시를 할 때 특수한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물빛에 비치는 햇빛으로 인해 수면 아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광 선글라스를 끼면 수면 아래 온갖 물고기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힘든 방식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지는 상황은 반사된 햇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걸러줄 유용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점점 더 쉽게, 결국에는 수월하게 만듦으로써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15가지 법칙들을 소개한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이뤄냈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성취에 대해서는 얻었다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힘들게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번 돈이라는 말처럼 쉬운 일을 불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정말 힘들겠지만 시도해봐야지 라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어려운 방법이 곧 옳은 길이라고 무심코 수용하는 듯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올리기조차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저자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중요한 일에는 막대한 노력이 든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즉 아직 쉬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렵게 느껴지는 대상은 저항하고 쉽게 느껴지는 대상은 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향을 인지적 용이함 원칙 또는 최소 노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원하는 걸 성취하는 데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작동하는 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값이 좀 비싸더라도 골목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값이 저렴한 상점까지 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은 건 최소 노력의 경로를 택하려는 타고난 선호도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성공을 거두려면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매우 가치 있으면서 동시에 간단하고 쉬운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은 자신이 창립한 다국적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 전략이란 게으름뱅이에 가까운 무기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투자처는 간단히 운영할 수 있고 장기적 경쟁 우위가 있는 손쉬운 사업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버핏은 2m가 넘는 높다란 막대는 관심 없습니다.
충분히 넘을 만한 30cm짜리 막대를 찾는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너무 복잡해서 각 단계가 언덕 위로 바위를 올리듯 힘겹게 느껴지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뒤집어서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복잡성을 제거하면 매우 적은 노력으로 중요한 일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쉬운 경로일수록 열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눈앞의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집착하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불평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불평거리가 더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반면 감사가 늘어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감사는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뒤처졌다는 느낌 등과 같은 모자란 상태에서 가진 상태로, 즉 성장과 잠재력으로 즉시 옮겨가게 만듭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정서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자립적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의 확장 및 축적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열린 태도를 지니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도 끈끈해지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불평 역시 자체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중요한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자란 것이 채워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이 단 2.5초간 지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현재입니다. 즉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이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초는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필요 없는 활동에 사로잡히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거대 기술 회사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트위터 280글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이 밖에 쓱 훑어내리며 한번에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뉴스 피드 등 작은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방식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활동들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래봤자 몇 초인데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 계속 빠져 있으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들에 한눈을 파는 것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2.5초의 렌즈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 혹은 활동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용한 습관입니다. 자기에게 실패를 허락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지닌 용기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한 대가가 저렴할 때 실패를 경험하고 이로부터 배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손쉽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교훈을 얻기에 좋은 실수를 권장해야 합니다.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 리드 호프먼은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10에서 20%의 오류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오류의 비율을 염두에 두었더니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한껏 자유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대가로 실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하찮은 수행을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가 처음에는 하찮게 시작한다는 사실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실수하며 보낸 나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보다 영예로울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오류를 범했을 때 질책 대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사소한 불편함, 이를테면 책상 서랍에 끼어 있는 연필 받침대와 같은 불편함은 너무 익숙해지는 탓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가시고 또 불평이 생기는데도 일 고쳐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장은 손봐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더라도 한번 일을 고쳐놓으면 장기적으로 겪어야 할 시간 낭비와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분을 투자해서 연필 받침대를 제거하면 앞으로 겪을 수백 시간의 불편함을 막을 수 있어서 엄청난 이득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시간 관리의 롱테일 효과라고 지칭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세상에는 도끼로 악의 뿌리를 내려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악의 가지를 치는 사람은 1000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은 가지를 치는 일과 같습니다. 문제를 예방하려면 뿌리를 내려쳐야 합니다. 이 책에 제시된 최소 노력의 15가지 원칙은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유용한 실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